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부분은 계산 문제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에서 계산 문제가 9문제 내지 10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계산 문제는 3가지 개념만 이해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동산학 개론의 계산 문제는 우리가 학창시절에 했던 수학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수학적인 지식 또는 수학적인 공식을 근거로 해서 계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포자라고 하더라도 계산 문제하고는 일절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 특강에서 다루는 것과 똑같은 문제, 심지어는요 숫자마저도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만 학습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하세요. 그러면 10문제 중에서 9문제는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다루고자 하는 파트는 균형점입니다. 어느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수요와 공급 파트에서요. 자, 균형점이라는 게 뭐였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자,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 수요와 공급을 보시면 수요와 공급은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수요자들은 가격이 싸면 쌀수록 많이 사겠다는 것이고 공급자는 가격이 비쌀수록 많이 팔겠다는 거죠. 전혀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시장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균형점이라 그러죠. 그럼 여기서 균형점이 뭘까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만 딱 보시고 정의하세요. 균형점이 뭐라고요? 수요와 공급이 합의한 점 또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 또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일치하는 점이 균형점이죠. 이때 균형점에서 만들어진 가격을 우리는 균형 가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균형 가격을 한번 정의해 보시겠습니까? 균형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합의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이꼴로 놓고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가격이 도출됩니다. 자, 그런데 균형량은 상황이 다릅니다. 균형 거래량, 균형 교환량, 균형 수급량 용어는 다양하게 쓰는데 결론은 균형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균형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균형 가격 하에서 거래되는 양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균형 가격이 아니라 균형량을 구하라고 하더라도 일단 균형 가격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균형 가격이 도출되어야만 균형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계산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아, 무슨 뜻이구나라고 하는 걸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개론의 계산 문제들은 어떤 수학적인 지식이나 수학적인 공식들이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는 건데 이거 하나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이걸 설명하느냐면 33회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이고 합격 수기를 쓰는데 계산 문제 9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한 문제 틀리고 8문제를 다 맞추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양하는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자녀분들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해서 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합격 수기를 읽어보고 난 다음에 아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 조금 더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x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x를 구하라 그러면 저 플러스 3을 등호 뒤로 넘겨서 마이너스 3으로 만들면 x는 2가 나오는 건데 이걸 수학적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럼 수학적 관점에서 x를 구하려면 저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 3을 없애려면 마이너스 3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양변을 공이다 마이너스 3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0이 되겠죠. 5 마이너스 3은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학창시절에 이양하는 방법으로 그 과정에서 학습했던 건데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만약 이렇게 나왔다. 그럼 x를 구한다, 그죠? 그럼 x를 구하려면 플러스 3을 없애버려야죠. 근데 어떻게 없앤다고요? 등호 뒤로 넘긴다고요. 그럼 등호 뒤로 넘어갈 때는 부호가 바뀐다. 등호 뒤로 갈 때는 부호가 바뀐다.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는 왜 마이너스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돼요. 이게 이항을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는 5-3이 되니까 x는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항은 딱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전혀 언급되는 바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14의 기출문제로 들어갑니다. 자료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문제 형태를 잘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스타일인데 첫 번째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수요함수 몇 개? 1개. 공급함수가 몇 개입니까? 1개. 수요함수 하나에 공급함수 하나를 제시하고 균형가격 구하세요. 균형량을 구하세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올해 우리가 만날 가능성은 별로 없는 문제.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그러면 앞서 그림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균형점을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이꼴로 놓고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만들어진 그때의 가격, 그게 균형 가격이었죠. 자, 그러면 자, 수요함수부터 불러볼까요? 자, 다 같이 불러봅니다. 수요함수 찾으세요. 900-P. 공급함수는 얼마가 됩니까? P-100. 자, 그걸 이제 이꼴로 놓자고요. 자, 차례대로 시작. 900-P는 P-100.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는 지금 P를 구할 거기 때문에 P와 여러분 형태는 100% 똑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출제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무조건 이 방식으로만 학습해두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는 P는 P끼리 모으고 숫자는 숫자끼리 모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P를 등호 뒤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P가 됩니다. 그럼 P는 몇 개? 2P. 그죠? 플러스니까 2P. 자, 그 다음 숫자끼리 모으자고요. 마이너스 100이죠. 앞으로 넘깁시다. 그럼 부호 바뀐다 그랬죠? 플러스 100이 됩니다. 그럼 900 더하기 100이니까 얼마가 되죠? 1000. 그러니까 2P는 1000. 지금 가격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죠. 왜 2로 나눌까요? 2P니까. 그럼 3P라면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자, 양변을 2로 나누었더니 P는 500. 그래서 균형 가격이 500. 그 답은 3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조금만 더요. 문제는 지금 균형 가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끝나는 것인데 만일에 균형 양을 구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느냐? 앞서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균형 가격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이꼴로 놓고 연립방정식으로 푼다?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 균형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균형 가격 하에서 그래야 되는 양. 그럼 균형 가격이 500이 나왔죠. 그럼 이 500을 수요함수이든 공급함수이든 어느 쪽이든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수요함수가 얼마라고요? 900-P죠. 그럼 마이너스 P 자리에다가 500을 대입하는 거죠. 900-500. 따라 균형량은 400단위가 됩니다. 반대로 공급함수에 대입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럼 공급함수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500이라고 했으니까 P 자리에다 500을 대입해 봅니다. 500-100. 그러니까 400. 어떤 경우는 결과는 똑같다고요? 답은 500만 원 됩니다. 어떤가요? 쉽죠? 직접 손으로 한 번만 딱 해보면 모든 끝납니다. 자, 이 문제 스타일 잘 보고요. 자, 그 다음 17의 기출문제인데 스타일을 확인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 유형입니다. 계산 문제든 이론이든 개론이든 민법이든 공법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유형, 문제 유형. 자, 앞서 풀었던 14의 기출은 수요함수 하나에 공급함수 하나를 제시하면서 가격 구하세요 그랬죠. 그런데 이번 문제는 수요함수는 두 개죠. 그래서 구분 짓기 위해서 Q1, D,
Q2D 이런 말을 쓴 건데 그냥 편안하게 봅시다. QD, 컨턴티 디맨드입니다. 근데 저기서 Q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D. 그게 수요죠. 디맨드. 그러니까 디맨드 1, 디맨드 2.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구분 지은 것은 수요 함수가 두 개입니다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수요가 변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점이 결정되었는데 이 지역에 인구가 증가했다, 소득 수준이 증가했다, 대체재 가격이 변했다, 보완재 가격이 변했다,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변했다. 그러면 수요가 변하겠죠. 그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는 수요 함수 두 개에 공급 함수는 하나밖에 없죠. 공급량은 300 이렇게 했으니까요. 자, 그랬을 때 균형 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그럼 형태를 잘 봐요. 수요 함수 한 개, 공급 함수 한 개일 때는 가격을 구하세요라는 얘기고 어느 특정한 함수가 두 개가 주어지고 하나가 주어질 때는 변했다는 거니까 얼마나 증가냐, 얼마나 감소냐 그거 구하라 이 말입니다. 자,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변화 전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볼까요? 수요 함수 찾으세요. 500 마이너스 2p. 공급 함수는요, 300. 그럼 쭉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500 마이너스 2p는 3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끼리 모으고 숫자끼리 모으기로 했죠. 그럼 p끼리 모으려면 뒤로 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만들자고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뒤로 빼면 2p는 300 앞으로 뺍시다. 그럼 마이너스 300이죠. 500 마이너스 300이면 200 되겠죠. 따라 2p는 200입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죠. 가격은 100. 첫 번째 가격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변화 후로 갑시다. 자, 수요함수 다시 불러보시겠습니까? 450 마이너스 2p는 300. 자, 역시 p는 p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자,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뒤로 빼면 2p죠. 300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300 되니까 150이다. 그죠? 2p는 150. 양변을 2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가격은 75. 그러면 100은 하던 것이 75가 된 거니까 가격은 25 하락했다. 따라서 답은 1번 됩니다. 26회 기출문제입니다. 반복하시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자, 먼저 변화 전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수요 함수부터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1200 마이너스 p는 3p. 그럼 p끼리 모아보세요. 마이너스를 넘기면 플러스가 되죠. 4p는 120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양변을 4로 나누면 되겠죠. 양변을 4로 나누면 가격은 300. 두 번째 이제 변화 후로 갑시다. 변화 후 수요 함수가 변했다 그죠? 자, 차례대로 수요 함수부터 읽어볼까요? 1600 마이너스 p는 3p. p끼리 모읍시다. 4p는 1600. 그럼 양변을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가격은 400. 따라서 균형 가격은 300 하던 것이 400이 되었으니까 100 상승했다. 답은 4번 됩니다. 19의 기출문제. 자, 문제 형태를 확인해 보시고요. 자, 어떻게 해서 답이 1번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계산해 봅시다. 자, 변화 전 수요함수는 얼마였습니까? 900 마이너스 p였죠. 공급함수는 2p였다. 그죠? p끼리 모으세요. 3p는 900. 됐습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가격은 300. 이번에는 균형량을 구해야 되니까 이 균형 가격 300을 수요함수든 공급함수든 어느 쪽이든 대입하시면 돼요. 그 시험 당일날 어쨌든 0.1초라도 시간 줄이려면 자, 이 p 자리 300 대입해 보세요. 600. 하면 수요함수 900 마이너스 p 자리에다가 300 대입해도 600이네요. 600 단위. 이제 변화 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변화 후에는 수요함수가 1200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죠. 이꼴 2p. p끼리 모으세요. 3p는 1200. 이번에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죠. 3으로 나누면 균형 가격은 400이 됩니다. 이제 균형 가격을 수요함수 1200 마이너스 400 또는 2 곱하기 400에 대입하면 균형량은 800 단위가 되죠. 비교해 볼까요?
가격은 어떻게 된 겁니까? 300 하던 것이 400이 된 거죠. 그러면 가격은 100 상승한 것이고 거래량은 600 단위에서 800 단위가 된 거니까 200 단위가 증가한 것이다. 이래 되는 거죠.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계산 문제들은 공이다 이래요. 어느 파트의 계산 문제를 접하시던 처음에 한두 문제 정도는 일단 불편할 겁니다. 왜?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계속 풀다 보면 똑같은 형태로 이어집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28의 기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의미는 없는데 실제 28의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이제 시험 보고 놓으신 분들이 제일 먼저 이 문제에서는 뭘 물었냐면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이 뭐냐? 이걸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의미는 없지만 한번 보는 거예요. t 시점이라는 이런 의미죠. 2022년이든 아니면 2023년이든. 그럼 t 플러스 1 시점이라는 얘기는 t 시점이 2022년이라면 2023년. 자, 그런데 왜 t 시점, t 플러스 1 시점이라는 조건을 제시했을까요? 변했다. 함수가 변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한 거죠. 그럼 동일한 방식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가 뭘 물어본 거죠? 가격과 거래량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럼 변하기 전과 변한 후를 구해봐야 되겠네요. 자, 변하기 전 함수 찾으세요. 자, 수요함수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900 마이너스 P는 2P. 이게 되겠죠? 그래서 P끼리 모읍시다. 3P는 900.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죠. 가격은 300 됩니다. 그럼 이제 300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요함수든 공급함수든 어느 쪽에든 대입하면 되죠. 절대 시험장에서는 두 곳에 다 대입하지 않습니다. 1초라도 시간 절약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균형량은 600 단위가 됩니다. 이제는 변화 후죠. 변화 후에는 수요함수가 얼마라고 제시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문제집을 한번 볼까요? 문제집을 보시면 28에 변화 후에는 1500 마이너스 P네요. 그럼 불러볼까요? 1500 마이너스 P는 2P. P끼리 모으세요. 그럼 3P는 1500. 이래 놓겠네요.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가격은 500. 자, 이번에 균형량을 구해야 되니까 균형 가격 500을 각각 함수에 대입하면 되는데 우리는 한쪽에만 따라서 1000. 그러면 가격은 300에서 500이 된 거니까 가격은 200 상승. 거래량은 600 단위에서 1000 단위가 됐으니까 400 단위가 증가한 거네요.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몇 번입니까? 2번. 답은 2번 됩니다. 자, 계속 가볼까? 이번엔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형태가 조금 변했죠. 블랭크 속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억을 보세요. 기억은 균형 거래량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랬네요. 그럼 균형 거래량이 변했다고 했으니까 가격을 대입하면 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과정을 잘 보세요. 균형량은 바로 못 구한다 그랬죠. 균형 가격이 도출되어야만 균형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균형 가격을 도출한 후에 그 가격을 함수에 대입하면 되죠. 어느 쪽이든. 자, 그러면 보세요. 주어진 자료를 봅니다. 주어진 자료. 먼저 공급함수가 가격이 공급함수를 보자. P1은 200. 다음에 P2는 300이죠. 그러면 먼저 200을 수요함수에 대입해 봅시다. 200을 대입하면 결론은 400 단위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가격이 300이라 그랬죠. 그럼 300을 P 자리에 대입하세요. 300을 대입하면 2 곱하기 300이니까 600이죠. 800에 600을 빼니까 200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400 단위가 200 단위로 변한 거니까 200 감소가 되겠죠. 그럼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겠네요. 자, 두 번째 니은은 뭘 물어봤습니까?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는데 보세요. 첫 번째 공급함수. 지금 공급함수만 변한 거죠. 수요함수는 항나니까 수요함수는 안 변한 겁니다. 자, 공급함수 첫 번째가 얼마랍니까? 200. 그럼 가격은 200이라고요. 가격이 고정되어 있네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이겠죠.
공급함수 2, P2는 300이죠. 300으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고요. 따라서 완전 탄력적이라 그래야죠. 따라 답은 5번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를 출제한다고 해서 매번 주어지는 자료가 차이가 없이 똑같다면 조금 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출제자들도 나름 고민하고 고민해서 형태를 약간 바꾸는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지. 자, 첫째 줄 보시면 수요함수 P는 200-2QT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수요함수가 아니라 가격함수죠. 왜 가격함수일까요? 가격은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럼 이걸 수요함수로 만들려면 이 수요를 등호 앞으로 뺍니다. 그럼 플러스 값이 되겠죠. 2QD입니다. 그냥 디맨드에서 D만 쓸게요. 이꼴. 그럼 P는 뒤로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P가 되겠죠. 200 마이너스 P. 우리는 지금 수요 함수 형태로 만들려고 하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됩니다. 양변을 모두 다 2로 나누는 거죠. 2로 나누면 이렇게 약분되어서 없어지겠죠. 그럼 디맨드는 200 나누기 200이는 경우는 100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P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요함수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공급함수도 볼까요? 공급함수는 이 P는 40 플러스 컨턴트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 또한 공급함수가 아니라 가격함수니까 이걸 공급함수로 만들자고요. 그럼 공급함수를 만들려면 공급을 앞으로 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걸 앞으로 빼버리면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그대로 두고 요 P를 요 40을 P 앞으로 빼면 되겠네요. 자, 그럼 풀어보시겠습니까? QS는 뺐으니까 마이너스죠. 2P 마이너스 40. 이게 공급함수죠. 그러면 첫 번째 뭘 물었냐면 이 문제는 가격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라는 얘기죠. 기존에 있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서 균형 가격 구하고 새로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비교해서 다시 한 번 더 구하고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의 차이.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불러보세요. 수요함수 100 마이너스 2분의 1P는 2P 마이너스 40 이렇게 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넣었는지 아시겠죠?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P끼리 모으면 되겠죠. P끼리 모으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P를 등호 뒤로 넘깁시다. 우리는 P는 P끼리 모으고 숫자는 숫자끼리 모으기로 했죠. 그러면 또 이렇게 놓으면 나는 푼수는 못해요.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계산기 내세요. 자, 뒤로 넘어가면 등호 뒤로 넘어가면 플러스죠.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P니까 그러면 계산기 누르는 겁니다. 자, 2분의 1 치세요. 그러니까 1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했습니까? 더하기 2 해보세요. 얼마 놓습니까? 2.5 놓으죠. 별거 없죠. 간단하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뺐으니까 140. 2.5는 140. 그러면 우리는 P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양변을 2.5로 나누면 되겠죠. 140 나누기 2.5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가격은 56. 별거 없죠. 자, 두 번째 자료를 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 표현했는지. 시장의 수요자가 2배로 증가했대요. 수요자가 2배로 증가했다는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기존에 있던 수요함수를 보세요. 기존에 있던 수요함수가 100 마이너스 2분의 1P죠. 이게 2배로. 그럼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자, 곱하기 2. 불러볼까요? 200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는 1이죠. 그러니까 P. 수요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급함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새로운 균형 가격 어떻게 구하면 될까? 불러볼까요? 200 마이너스 P는 2P 마이너스 40.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 200만 P가 이렇게 놓은 거라고요.
그럼 이제 수요 함수 만들어냅시다. 이렇게요. P끼리 모을까요? 마이너스 P를 뒤로 넘기면 플러스 P가 되죠. 그럼 P는 몇 개? 3개. 3P. 마이너스 40 앞으로 뺍시다. 플러스죠. 240.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누면 가격은 80. 문제는 뭘 물었느냐면 가격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56에서 80이 된 거니까 결론 24 상승했다. 따라 답은 1번에 24만 원이 답이 됩니다. 간단하죠? 숫자가 분수 형태로 나왔다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계산기를 가져가니까 분수 계산 못해도 괜찮아요. 계산기한테 물어보면 계산기가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우리는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자, 33회 기출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용 확인해 봅니다. 이번에도 수요함수는 2개 주어졌다. 그죠? 공급함수 하나.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변화 전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수요함수부터 불러봅니다. 시작. 120-2p는 2p-20. p끼리 모으세요. p끼리 모으면 4p가 되죠. 마이너스 20 앞으로 빼면 플러스가 되니까 140. 4p는 140. 그러면 양변을 4로 나누면 되겠네요. 따라 가격은 35. 자, 두 번째 균형량을 구해 봅시다. 균형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균형 가격을 수요 함수이든 공급 함수이든 어느 쪽에 대입하든 결론 똑같다. 자, 수요 함수에 대입해 볼까요? 120 마이너스 2 곱하기 35. 2 곱하기 35는 70이죠. 120에서 70을 차감하면 50. 그럼 거래량은 50단위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갑시다. 이번엔 가격 35를 수요 함수에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거래량은 50단위. 자, 변화 후로 갈까요? 자, 수요 함수부터 부르겠습니다. 시작. 120 마이너스 2분의 3p는 2p 마이너스 20.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그냥 2분의 3이니까 1.5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1.5로 바꾸시면 더 편하겠죠. 그럼 1.5에 2를 더하면 3.5가 되겠죠. 3.5p는 140. 양변을 3.5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 가격은 40. 이번에는 40을 수요함수나 공급함수에 대입하는 겁니다. 공급함수에 대입하는 게 더 간단하겠죠. 암산으로 가능하니까 P 자리에 40. 그죠? 자, 그러면 80이죠. 마이너스 20이니까 결론은 60단위. 자, 이렇게요. 따라서 가격은 35에서 40이 됐으니까 5 상승. 거래량은 50단위가 60단위가 된 거니까 10단위 증가. 따라서 답은 2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균형점 이동에 대한 계산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요. 계산 문제 별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반복. 그리고 물론 이거는 필요하겠죠. 주어지는 자료를 해석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 해석은 3회독 정도가 끝난 후에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자료를 해석하면 문제에 따라서는 이 해석하는 시간이 1분에서 2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이런 말 하죠. 계산 문제를 풀 시간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이 자료 해석하는 시간 때문에. 그래서 강양구는 늘 말씀드릴 겁니다. 계산 문제에서 자료는 절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고 먼저 만들어 놓고 필요한 것만 찾아오면 돼요. 필요한 자료만 찾아와서 활용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일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분석해야 됩니다. 한 번은. 언제? 3회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3회독 할 때까지는 조금 더 기계적인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3회독이 끝나서 이 계산 문제에서 답을 찾는 과정이 익숙해지면 그때 자료를 보는 그래서 이렇게 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개념이 딱 파악될 겁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은 자료 분석은 한 번 하면 그것으로 끝.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누가 어떤 형태의 계산 문제가 주어지든 필요한 것은 이미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결론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한다고 시험장에서 덤비다 보면 결론 불필요한 필요 없는 자료 때문에 함정에 빠져서 답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을 언제부터 한다고요? 3회독이 끝난 후에. 자, 첫 번째 균형점의 이동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